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도 세상이 어지럽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전에 공부하던 학위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시기에 안 맞을지도 모른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공부하고 학위한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그 주제가 그 당시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같이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그 석사와 박사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1970년도 초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누가 생각해도 외국을 가면 그 나라의 것을 주로 배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로 독일에서 우리 동양 문화의 기본적인 그 유교, 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미련하다고 할까요? 고지식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먼 데 가서 가까운 것을 찾았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럼 석사와 박사 논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은 모두가 이타고에 관계된 겁니다. 이타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27년에서 1602년까지 살았던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이 사상가를 통해서 사실은 1970년대 그리고 문화혁명기 또는 긴 시간에 있어서 중국의 여성사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중국의 사상사나 중국의 유학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유교 문화권 전체 그리고 특히 가장 세계에서 전형적 유교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때로부터 지금에도 아마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하게 유교, 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 맹자, 주자를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확립되고 유래된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는 이 유학을 비판하고 유학을 깨트려야 된다. 그 전통을 부셔버려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크게 생각해서 3번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만 우리가 3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850년 태평천국운동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당이라든지 신주 같은 걸 불사르고 그러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건 혁명군 일부의 하나인 거였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홍수전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1919년에 대단한 유교 파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유교 파괴 운동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타도공과점입니다. 공자의 상정을 때려부셔라.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 지식계층에서 과학과 민주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사상가들에게 의해서 저서가 나오고 많은 토론을 벌이고 해서 그 당시의 시대를 이끌었고 그 사상가들로부터 사실은 한 파가 뒤에 중국 공산당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공자 비판운동, 유교 비판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타도공과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공자 비판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은 우리가 한 10년 계속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어서 또 한 번 유교 공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1919년에는 민주주의와 과학을 주장하는 신진학자들에 의해서 유교 비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1960년대에 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교가 상당한 그 순환을 받고 또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석박사 학위 논문을 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타고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바로 1919년 5.4운동 시기에 반유교운동,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것이죠. 운동과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문화재혁명 시기에 있어서 유교에 대한 비판, 그런 것이 중심이 됩니다. 사실상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았지만은 그 시기 우리와 중국과는 어떠한 국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대사보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훨씬 덜 알려진 그러한 사상투쟁이고 우리와 문화투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석사 학위 논문은, 우선 여기 학위 논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석사 학위 논문인데, 사회주의 중국에 있어서 이타고의 사상, 그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유교 비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째의 유학 비판이지만은 특히 비린비공 운동 때 있어서의 유교 비판입니다. 비린비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인표와 공자를 비판해라. 그것이 비린비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만은 여기 한자로 있습니다. 비린비공. 인표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한다. 그럼 인표는 누구냐?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는데 모택동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다고 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에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표를 갖다가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공자를 숭배했다. 그러니까 그 참 엉뚱당통하는 얘기예요. 장군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한테 아니 장군인데 무슨 공자를 비판했냐 그랬더니 인표야말로 극기봉례를 찬양한 사람이다. 그럼 극기봉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압니다. 공자의 얘기로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예로 돌아가라. 좋은 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영광을 누르면서 예절로 사회 질서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좋은 의미로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그게 공자라는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복벽광이었다. 복벽의 미치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억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바뀌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그랬다. 그냥 역사를 거꾸로 돌리라고 그랬다. 그냥 공자와 맹자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갖다가 인표라는 놈이 찬양을 했다.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의 놀라운 것은 어떤 문제의 정치가를 공격하는데 그 정치적인 현재 상황보다는 역사 속에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걸 공격을 때립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뭔지 모릅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갑자기. 수정주의가 있으면 투어전을 비판한다. 또 뭐가 있으면 누굴 비판한다. 그러는데 실제 뜻은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죠. 이건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건 많이 했지만 우리는 아마 그때 그쪽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독일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공자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콘푸치우스 공자입니다. 공자. 그리고 한 세기의 논쟁. 제목이 멋있습니다. 한 세기를 공자 문제를 가지고 떠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아까 말씀대로 오상운동이라든지 그 문화혁명 때까지 이 문제를 굉장히 떠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얘기할 때 서양 사람들은 콘푸시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공자주의죠.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영어에. 독일은 콘푸시아니스무스. 또 어떤 사람은 유교와 공산주의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선다고 심경일 교수가 써가지고 아주 유림들한테 혼나고 욕을 많이 먹고 소송을 당하고 그린 책도 있었습니다.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택동이 볼 때 이거를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런 걸 가지고 떠들었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의식혁명입니다. 의식혁명의 마지막 단계가 공자 비판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
문화혁명 때 대표적인 모습이 이거 하나 보시면 합니다. 모택동 어록입니다. 모주석 어록. 이거를 성경입니다. 문화혁명 때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농민, 일꾼들 누구 학교 어디서든지 쉬는 시간이면 들고 앉아서 외워야 됩니다. 모주석 어록. 중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많은 그 당시에 70년도에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에 보면 되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논문을 씁니다. 근데 논문을 우리는 학술지에다가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 이런 그런 신문에다가도 논문을 씁니다. 신문에 논문을 쓰면 줄을 답니다. 신문에서 주다라는 건 우리나라 신문에는 없습니다. 신문에 줄을 달고 여기에 썼던 거 저기도 가져가고 그냥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아주 특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즘엔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의 8, 90년대에 아주 대학을 도배한 대자보가 있죠. 그 대자보가 문화혁명 때 북경대학에 처음 나옵니다.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대자보가 대학을 휩쓸었죠. 서양에도 와가지고 서양에도 그 대자보를 했는데 독일만은 반트자이퉁이라고 벽신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학술적으로 논하고 학사가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자, 농민, 일반 대중까지 그냥 확 퍼져버리는 그 사실은 모택동이나 그 당시 문화대혁명의 중국이 세계 역사에 세계 문화에 끼친 큰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 복사한 논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모주석 어록 북한의 논문도 서로는 김일성이나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는 또 결론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역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4운동 시기에 비공투쟁, 공자를 공격하는 투쟁의 역사 경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명한 가장 현대 유명한 철학자가 풍우란입니다. 풍우란은 공산주의는 모르는 사람이고 미국서 공부하고 중국 철학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도 결국은 이 공산주의 사람들의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비린비공운동 때 공자 비판에 났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 그 사람이 썼던 글인데 비린비공에 참가한 1년 동안의 사상적 소회 그래가지고 칭찬했죠. 같이 공부했던 타이완에 온 학생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풍우란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는 5개월에 먹었던 음식이 토할 정도로 아주 역겹다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문화대혁명이나 그 시기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거기도 몇 개 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 노동인민의 반공투쟁. 반공투쟁은 우리한테 익숙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이 아니고 공자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낼 때 이건 독일어로 쓴 건데 상군입니다. 진휴왕거, 진나라의 상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의 역사를 이분하는 겁니다. 사상사를.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이고 상당히 정치를 잘하고 한 사람들은 전부 법가였고 아주 역사를 퇴영적이고 뒤로 다 되돌리자고 한 사람들은 공자, 맹자, 동중서, 주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줄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는 시대였다. 그런데 그 시대에 명나라 시대에 그 육아에 대해서 가장 반항을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이타고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타고의 사상이 이 당시 비린비공운동 시기라는 것은 1974년 9월부터 74년 12월까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있어서 많은 글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이 그 글을 통해서 아주 법가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공격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비린비공 시대나 문화혁명 시기에 있어서 중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당시에 공자는 전민 교육가인가? 그러니까 전 백성을 위한 교육가가 아니라 귀족층을 위한 교육가였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사 시기 비림비공 투쟁에 대한 역사 경험, 오사운동 시기도 이렇게 유교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동공학의 역사 연변, 공자를 때리는 그런 그 역사학에 있어서의 과거, 그 다음에 비공 노선과 투쟁, 전부 이제 그 당시 문제죠. 비림비공. 그 다음에 역사상 노동인민의 반공 투쟁. 그냥 사실 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노동인민들도 그냥 나와서 소리 지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글을 잡지나 이런 데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북경대학은 양샤오, 양효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어느 사범대학은 또 누구, 또 상해에 있는 사람은 나사정, 이런 사람들 이름이 저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문화혁명이 다 끝나고 중국에 갔을 때 중국 학자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랬더니 중국 학자들이 껄껄 웃습니다. 그게 왜 웃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면 공자 비판 조에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조의 이름을 최아무개다, 김아무개다, 이 아무개다 하고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얻어맞을 필요는 없죠. 조를 짜가지고 그 조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냥 역시 중국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까. 하여튼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74년까지,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자를 때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당시에 거의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던 주엔나이, 주울레를 때리는 거였다고 그럽니다. 강청, 왕홍문 이런 4인방이 있었는데 그 4인방이 주울레 늙은이를 뒀다가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치려고 그랬다. 서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시인을 했죠.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사사항, 역사를 갖다가 그걸 연결시켜서 쏘는 그런 거죠.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직접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뭐 누구의 반발을 했다, 뭘 어겼다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너 이런 놈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죄를 받고 이제 도태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특히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우리하고 문화와 역사, 유학의 같은 궤도에 있는 중국이 문화혁명 때 있어서 어떻게 그 유학을 비판했느냐 하는 점, 아마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러한 방법이 완전히 중국에서 사라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